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장중 1957선까지 올라왔는데요.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1947.54로 전일 대비 0.7% 상승했고, 코스닥도 645.20으로 전일 대비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2천억 원 가량을 매수했고, 기관도 2,700억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주요 IT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전일 대비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이날 부진하게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도 증시 하락을 견인하는 요인이었습니다.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86.9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던 나스닥에서 차익 실현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이 시간외로 7%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양회의 개최 날짜가 이번 달 21일로 결정됐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통상 3월 초에 개최되던 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었는데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시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다만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된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장중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코스피 내에서 증권업종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번에 미래에셋투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오늘 유진투자증권은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세종텔레콤이 5% 이상 지분율을 획득했는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석가탄신일이고 금요일인 5월 1일은 이 근로자의 날이라서 증시가 쉰다고 하죠. 다음 주 증시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국제유가가 전일 급락에 이어서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6월물이 배럴당 12달러 초반으로 전일 대비 3.4% 하락했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데 생산된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SK증권은 현재 유가가 바닥을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유가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드 이코노미 중심의 신흥국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뉴 이코노미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하는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업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어제 이들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했었는데 알파벳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로 7%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핵심 기업들도 알파벳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우려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 증시가 휴장하는 동안 이들 기업들의 실적도 모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뉴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예상치를 상회 또는 하회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 시간으로 30일에 미국 통화정책회의인 FOMC와 유보존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ECB가 추가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가 휴장하는 동안 여러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음 주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